사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각적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자라요. 그네 타는 거, 자전거 타기, 줄넘기, 눈싸움, 모래놀이 이런 것들이 다 감각 경험이 풍부한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실컷 뛰어놀고 즐겁게 노는 활동들이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활동적인 놀이 대신에 컴퓨터나 비디오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기본적인 감각 운동 기술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능하면 뛰어놀게, 감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게 일반 아이에게도, 그리고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는 아이에게 감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즐거워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은 놀이와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들은 4가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4가지는 바로 세이프라고 해서 첫 번째는 감각 운동적인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활동, 세 번째는 즐거운 활동, 네 번째는 하기 쉬운 활동입니다. 그리고 감각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감각 운동 활동이라고 할 때 감각 운동은 감각과 움직임 간의 상관관계예요. 우리는 감각 신호들을 우리 몸이나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받아들인 걸 중추신경계에서 통합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의미 있는 운동 반응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데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각통합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러한 감각을 운동,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도하는데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거나 더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걸 처리하고 행동으로 혹은 생각이나 느낌으로 나타내는 그 활동을 많이 해볼수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더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 있는 활동들은 조금 어린아이들한테 적합할 수 있고요. 다만 나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이 활동들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즐거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즐거워야지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경험이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쉬운 거여야 돼요. 쉽다라는 거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쉽다는 걸 의미해요. 너무 쉽게 되면 동기가 떨어지고요.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랑 신나게 놀아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방법이 안전하면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적정한 발달 연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이는 많지만 발달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집 안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추천드려요. 아이의 자가 치료를 주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전정이 둔한 아이들은 빙글빙글 돌거나 팔을 뛰거나 하고요. 고유수용성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소매나 이런 옷깃을 질겅질겅 씻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얘가 지금 어떤 자극을 필요로 하는구나, 어떤 자가치료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걸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영상 중에 라면을 끓이고 먹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그게 바로 즐겁게 하면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활동 중에 뭔가를 시도했을 때 잘 안 됐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뇌와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두고 중간중간 한번 시도해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 운동 기술, 즉 감각 통합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활동을 중지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는 아이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극이 들어왔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점차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재밌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활동을 활용하거나 혹은 집에서 감각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때 낮춰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목소리를 낮춰주시고요. 아이들이 특히나 폭발하거나 보채거나 떠들거나 이럴 때 우리 같이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목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속삭일 때 오히려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목소리를 낮춰주시고요. 두 번째는 몸을 낮춰주세요. 아이들은 양육자가 신체적으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완을 한다고 해요. 플로타임 같은 경우에도 아이랑 어른이 같은 높이로 앉아서 1대1로 상호작용을 해주거든요. 몸을 낮추면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세요. 아이와 함께 할 때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이런 거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면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아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거나 무엇을 물어보거나 반응을 할 때, 뭔가를 제시를 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정도를 낮추세요. 아이가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계획된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된 위험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허용을 해주고 때로는 그런 걸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은 별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학습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즐거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이든 즐거운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다음에는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